거 아니야. 뭐 안 한 애 찾는 게 더 힘들걸? 사실상 현실적으로. 근데 뭐 세상이 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고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우리는 한낱 인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요. 그래 얘들아, 그래도 공수2 한 권 다 본 거 축하해. 새로운 함수들 좀 배워보니까 어때요? 별 생각 없지? 그러니까 그래요? 보람차요? 그랬으면 됐지. 그래. 잘 기억하고 까먹지 마. 쌤이 연립방 정식 쪽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뭐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정석대로 다 풀어줄 거고, 만약에 공수2를 배운 친구들이 질문하면 선행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도 해줄게요. 그 차이가 너무 느껴질 거야.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 얘들아, 경우의 수 숙제 다들 잘 해왔어요? 시험 대비한다고 막 여기 막 안 들어가 이러면서 막 안 한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 문제 풀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순열과 조합 다 끝낼 거예요? 연습 문제 좀 어땠어요? 순열이요? 아니요, 그 경우의 수. 여기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그거 어렵지? 승재 어땠어요? 그래도 다 실력 옷까지 싹 다 풀어보려고 했네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풀 때 어땠어요? 다들 괜찮아요? 얘들아, 2차 부등식 하다가 여기 하니까 어때? 얘들아, 그 격차가 느껴지죠? 얘들아, 이게 어려워, 2차 부등식이 어려워. 그쵸?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이 당연히 더 어렵죠? 처음 배울 때 얘는 뭐 중2 때 봤던 거네 막 이러면서 이제 풀게 되는데, 2차 부등식 같은 거는 못 하잖아. 잠깐 그럼 질문하세요. 연습 문제에서 경우의 수 파트. 네? 확인 체크. 일단 연습 문제부터. 534번. 534.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저렇게 적혀 있고 서로 다른 4개,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문제마다 제한 조건이 달라. 어떤 문제는 전부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에 꼭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하고, 그쵸?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달래.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야. 경우의 수 이제 막 구해야 돼.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 그쵸? 1이랑 6이 서로 같은 색일 때, 뭐 같은 색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일단 색깔이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것을 바탕으로 막 경우의 수를 결정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때? 1이랑 6에 쌤이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냥 네 가지로 색깔을 칠했어. 일단 색 칠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4C1 이렇게 적는 거야. 왜냐면 색깔이 4종류인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1이랑 6에다가 냅다 색칠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색이 이제 어디다가 칠하고 싶어? 어디다 칠하든 간에 얘들아, 그 다 요 녀석들이랑 맞닿아 있죠. 그치? 그래서 사실 위상은, 그러니까 위상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겠다. 그냥 얘네들의
입장은 다 비슷비슷한 거야. 왜냐면 누구 하나가 1이랑 6에 동시에 접하고 있고 그러지 않잖아. 아, 물론 여기 가운데 2랑 5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맞닿아 있을 때를 잘 고려를 해야 돼. 변을 공유하는 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꼭지점만 만나고 있으면 이웃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을 칠할 텐데 세 종류로 칠할 수 있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골라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세 종류로 칠했어. 그럼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그건 이제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3은 빨강이랑 파랑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죠. 그렇게 색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랑 여기를 잘 고려를 해야 되잖아. 잘 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틀린다 얘들아. 지금 얘 색칠했지. 그 다음에 여기를 색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칠할 때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 혹시 보이니? 이게 봐봐. 여기는 두 가지인데 여기는 아직도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3, 3 쓰고 2, 2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뭔가 막 틀린 거 없어 보이지? 아니야? 얘들 이게 색칠하기 문제 풀 때 막 그때 쌤이 막 저번에 해줬던 거 기억나? 그 막 방향성 유지하면서 막 색칠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안 그러면 막 중복되는 경우 생긴다고 했던 거 있죠. 어, 잘 봐,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얘네의 입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색칠 하나 한 거거든. 그치? 여기까지는 동의하잖아. 그러고 나서 어디를 색칠해야 되냐면 이 녀석이랑 연관이 있는 쪽에 색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안 나. 이거는 얘들아 그냥 기억을 해놓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색칠이 된 거잖아. 1번, 5번. 그러니까 4가 두 가지가 돼요. 봐봐 얘들아. 잘 봐. 내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정답을 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저 초록색은 내가 1이랑 6에다가 색칠한 거고 이쪽은 2에다가 색칠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내가 3에다가 색칠했을 때고 그 다음에 5에다가 색칠했을 때고 4에다가 색칠했을 때야. 요거 납득돼? 쌤이 일부러 다 적어줬어. 경우의 수를. 괜찮아? 납득돼요? 이거 계산하면 일단 뭐 나오니? 답부터 구해놓을까?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 나와. 그리고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봐봐. 잘 들어. 4시1을 했어. 똑같아. 그러고 나서 자 곱하기 3 해. 그래 얘도 똑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길로 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 지금 두 가지 칠해져 있어. 근데 여기는 아 물론 지금 뭐야? 그 봐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색을 칠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보여? 얘가 지금 둘이 같은 색으로 칠해졌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으로 칠해질 가능성은? 어렵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파파가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왜냐면 봐봐. 문제 제한 조건에 여기에 봐봐. 이 6개의 면적에 4개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여기 그냥 색깔만 칠하면 되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이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변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순서를 잡아버리면 뭔가 되게 이상하죠? 안 이상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혹시 이거 맞은 친구들. 내가 이거 맞았다. 어떻게 풀지 설명 가능하다. 규리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1이랑 6은 응. 그 뭐지? 이거 같은 색 칠해야 되니까 4개. 네. 응? 4 이렇게 한 다음에 4 곱하기 4요? 왜?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답이 맞아가지고 아 큰일 나요. 4 곱하기 4는 절대 안 돼. 왜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가 4가지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풀어봤어요? 저 이렇게 여기랑 같은 색이니까 네. 둘이 공통으로 4가지 하고 응? 그리고 여기 3가지, 이거 2가지, 2가지. 그치. 그 쌤이랑 푼 거랑 똑같네요. 혹시 이거 맞은 사람 어떻게 풀어봤어요?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4가지야. 여기 겹치니까 3가지야. 응. 여기랑 같으니까 2가지 남고 여기 2가지 해서. 근데 이거 풀 때 이거 한 다음에 일로 갈 생각은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문제 풀 때? 초구랑 초구는 응. 같으니까 응. 4가지. 응. 그 다음에? 응. 3가지 공략할 그치 뭐 어디든 3가지가 되지 그쵸? 그 다음에 다음에 3번은 2가지, 응. 그리고 5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쌤이랑 풍어랑 똑같네. 승재야 이거 고쳐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고쳐봤어? 뭔가 식 보니까 똑같네. 4, 3, 2 그치 그렇게 나왔지. 그래 얘들아 너네가 지금 다 풀이 과정이 다 비슷해요. 시연아 이거 고칠 때 어떻게 고쳐봤어? 그냥 어떻게 해봤어? 계속 안 나왔어요. 답이 계속 안 나왔어? 그치 얘들아 이거 여기에서 생각하기 진짜 나름이거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칠한 다음에 여기 칠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금같이 여유 있을 때 그나마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는 그냥 뭐 외우게 시키죠. 그냥.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안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궁금해 주세요. 아니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 왜? 여기 3가지 하고 여기 3가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봐봐. 4 곱하기 3 곱하기 3 2개 하면 여기 개수가 달라져. 4, 3, 3, 2가 돼요. 이거 안 이상해요?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이상하지. 왜 이럴까? 아니면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똑같아. 너네가 2번을 먼저 안 색칠했어. 3번을 먼저 색칠했어. 그 다음에 5번으로 간다 생각해봐. 3, 3이야 이것도. 이런 건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얘들아 고민해볼 시간이 많이 없었겠지? 사실 지금 내가 의문점을 던졌으니까 이제야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고민해봐. 알겠지? 응. 왜 안 되는지, 왜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숫자가 더 커졌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센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을 내가 고려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야지. 뭐가 중복된 것 같은데 뭔가를 내가 더 오버해서 샜는데 이런 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응. 왜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종강이거든 얘들아. 이거 공소원 종강이에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개념 공부할 마지막 시간이야. 너네 얘들아 이거 너네 이제 그 5월 중순에도 못 봐. 왜?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쌤 문제 풀면 이제 6월 달쯤 보게 될 거거든.
6월 전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게 왜 안 되는지. 뭔가 되게 돼 보이죠? 뭔가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아? 근데 왜 안 되는지 한번 고민해봐. 알겠지? 쌤이 숙제야. 숙제로 던지는 거야. 그리고 다행인 건 뭔 줄 알아, 얘들아? 4, 3, 3, 2, 2로 하잖아? 다행히 선지에 정답이 없어요. 근데 얘들아, 내신 시험에는 선지에 정답이 있어. 그래서 쌤이 고민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고민해봐. 그래서 얘들아, 정답을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얘들아, 답 구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답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게 되는 과정은 어차피 얘들아, 너네가 이제 유형서 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외워지거든. 그냥 풀이 방법들이 다 외워지잖아. 기본적인 풀이 방법들은. 그냥 그럴 때 이제 잘 풀면 돼. 고민해봐. 고민해보고 나한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상품. 그래요. 넘어가자. 또요. 535번. 괜찮아요? 얘들아, 이거 푼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나 말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맞았으면 본인의 풀이 과정을 어필하는 거죠. 말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어? 아니, 본인이 맞았는데 뭔가 자신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얻어 걸렸는데 살짝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얘들아,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더럽다 이런 거 말고. 더러운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뭐야 이게. 얘들아, 이게 잘 봐. 얘네끼리 이웃해 안 해? 그치? 얘네끼리 이웃해 안 해? 안 하지? 이웃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여기 지금 꼭지점이 있잖아. 거의.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저 그림은 그냥 너네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그려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요거랑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니? 이렇게 돌려줘야겠다. 얘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걸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요렇게끼리만 이웃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걔네끼리만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얘들아, 이웃한 거랑 영향을 안 받는 녀석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들아, A랑 D가 이웃 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이 색이 같을 때, 두 번째 다를 때, 이거 두 가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내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센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서 B랑 C가 이웃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으니까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각각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기준을 A랑 D로 잡은 거야. 뭐 B랑 C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돌리면 똑같으니까. 근데 방금 쌤이 얘기한 이 돌리면 똑같으니까가 얘들아 고3 때 나와.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한 건 무시해도 되거든? 근데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이렇게 둘이랑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두고 나눌지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그냥 AD가 좋은데 AD로 나눌래요. 그래서 첫 번째 AD가 같은 색일 때, 두 번째 AD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들아, AD의 색을 정해줘야겠죠. 네 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정해주면 되니까 4 이렇게 써주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는 거지 뭐.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색으로 칠해줘. 이렇게 싹싹싹. 그럼 이때는 그냥 B랑 C에 들어갈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 B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C는? 그치. 2가 아니라 3인 거 이해되지? 왜냐면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곱하기 3에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다 섞여 있는 거야. 요게 보이면 좋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색이야. 그럼 봐봐. A랑 D에 서로 다른 색 두 개 칠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4, 3. 그치? 4 곱하기 3이지. 곱의 법칙으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서로 다른 색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뽑고 이 두 개를 A랑 D에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이게 싫으면 그냥 A에 네 가지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D에 세 개 칠하지 뭐 이렇게 가도 좋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거 계산하면 똑같아. 그 다음에 그냥 4, 3이라 써줄게 얘들아 편하게. 4, 3 했어. 그럼 이제 어때? 여기 두 개의 색깔이 이렇게 서로 달랐지? 그러니까 어때? B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쵸? C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그쵸? 이거 얘들아 계산 다 하면 얼마야? 여기 36 나오고 이쪽은 48?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곱하지 마.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정답 84가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들아 B, C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도 경우의 수 똑같이 나오겠지. 이게 느껴지면 너무 좋은데. 그래 얘들아 너네는 이거를 무조건 느껴야 되는 세대야. 수능 때 확통 봐야 되잖아. 야, 나중에는 그냥 쌤이 스포 하나 할게요. 내가 이렇게 그냥 예쁘게 생긴 도형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 정사각형이거든? 얘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도는 거를 막 멈추고 막 그래야 되거든?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다 서로 그러니까 회전시켜서 똑같게 될 수 있잖아. 지금 만약에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치면 그런 수녀를 나중에 뭐 원수녀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너네가 막 이런 거 내가 고쟁이 얼핏 봤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진짜 막 심화 문제집 이런 거 풀 때 가끔 그냥 멋대로 교육과정 위반하고 넣더라. 얘들아 그 느낌이야. 중딩 때 분할분배 배웠지? 그거 원래 교육과정 아니잖아. 아니야. 분할분배는 너네 중2-2 때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중2 때는 합의법칙, 고배법칙만 배우잖아. 분할분배는 고1 거야. 근데 그냥 문제 어려운 거 다 분할분배 문제였을걸? 중2-2 이럴 때?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내. 은근슬쩍 내거든. 근데 방금 쌤이 얘기한 거는 거의 출제 빈도가 낮고 여기 이제 막 함수의 개수 세고 막 이런 게 가끔 나올 수 있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그거는 얘들아 너네 그래 공수 투한 애들 함수의 개수 세는 거 기억나? 막 그 함수 파트 배울 때 막 개수 문제 막 나온 거 없었어? 봤어야 되는데. 그래 어디선가 너네가 봤었을 거야. 그런 거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쌤도 싫어해. 왜? 이게 그 순수 노가다예요. 왜? 문제를 얘들아 보잖아. A에서 G까지 가고 싶어. 최단 경로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최단 경로를 내야지. 지금 최단 경로가 아니라서 5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요. 힘든 거지. 근데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이 정도 입체는 보자. 그러니까 내가 전개도까지는 안 그릴게요. 전개도 안 그릴게. 괜찮지? 이거 막 그 쌤도 막 그 중딩 책 막 심심해서 봤다 그랬잖아.
이런 거 풀 때 그 전개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맞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혹시라도 기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쵸? 이과 가려면 기하는 해야 되니까. 재밌어요. 나는 기하 동료자야, 얘들아. 아니, 내가 봤을 때 미적이랑 기하가 제일 대학교에서 쓸모 있는 학문인 것 같은데. 넘어가자. 자, A에서 G까지 내가 가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봐봐.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A의 입장에서 B로 갈 수 있고 E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우선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느껴지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거든, 얘들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랑 G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봐. 내가 어찌됐건 막 일로 가든지 간에 아래로 가든지 간에 옆으로 가든지 간에 이게 일단 얘들아 직관적으로 느껴봐. B랑 D는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살짝쿵 돌리면 뭔가 좀 똑같은 느낌이 나. 근데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일 거란 말이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싹 다 하시면 돼요. 싹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얘들아. 안 보이면 해야지 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A에서 일단 B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일단 얘들아, 원칙을 삼아. 원칙. 최단 경로부터 뭔가 구하고 그 다음에 최장 경로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B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 지워볼게. B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치, A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C로 갈 수 있고 F로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C에 왔어. 냅다 아래로 꽂아버리면 그냥 슛 하고 골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단 경로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부터 먼저 다 구해놓으면 이쪽이 G 맞지? 그 다음에 F의 입장에서도 최단 경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납득돼요? 일단 그래서 두 가지는 확보해. 최단 경로로. 그쵸? 그럼 봐봐. 만약에 최단 경로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 C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안 내려가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아? B로는 못 들어가니까 D로 가는 거야. D로 가세요. 그럼 D 갔다가 A로 갈 수 있어? 무조건 H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세트라는 거지. 그래서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C에서 D 가고 H 가고까지 왜 오케이야. 그 이제 여기서도 선택 구간이야. H에서 G로 냅다 꼴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 보여요? 보여? 집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생겨요. 그래서 H에서 바로 G로 골인을 하거나 아니면 E 거쳤다가 F 거쳤다가 G로 가는 요렇게 가지수가 생기게 되는 거야. 쌤이 지금 요 D를 집중 공략한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거 말고 없는 거 보여요? 이게 유일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F에서 G로 바로 안 갔어. 그러면 B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E로 가겠죠? 괜찮니? 2로 갔어.
E로 갔어. 그러면 이제 얘는 A로 갈 수 있어 없어? E는 A로 못 가. 그러니까 무조건 H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납득돼요? H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 이 H에서 G로 꼬리 내버릴 수 있지. 맞지? 근데 꼬리는 안 하면 내가 이제 H까지 왔는데 꼬리는 안 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바로 안 갔고. 요거 납득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 얘들아? 이게 나오는 양상이 겁나 비슷하지? 방금 여기 H에서도 한 번에 들어가거나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양상이 다 똑같아. 이 구성을 보고 느껴져야 돼. 그래서 A에서 내가 만약에 B로 이제 안 가고 이제 뭐 D로 갈 때 먼저 따질 거 아니야. 그쵸? 그 이제 D로 갈 때도 상황이 똑같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만약에 이렇게 띵띵띵 바로 가는 거 있고 뭐 띵띵띵 바로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바로 가거나 동네 한 바퀴 바로 가거나 뭐 동네 한 바퀴 또 다르게 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타나는 양상이 A가 B로 갈 때랑 D로 갈 때 다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A가 D로 갈 때도 6가지가 나와요. 한번 해봐. 집에서 열심히. 쌤이 지금 이거 첫 번째 예시를 들었잖아. 근데 여기 D로 갈 때도 싹 다 똑같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E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E로 갈 때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일로 온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가 다시 B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로 갔다가 막 동네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겁나 많겠지. 근데 그게 내가 방금 구한 가지수를 넘지 않아요. 똑같아. 그래서 6 곱하기 3으로 그냥 18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가지수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느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보면 답지 그냥 6 곱하기 3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놨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가 느껴질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 쌤이 그래서 얘들아 그 534번 아까 그 문제 있죠? 그 색칠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지금 이 536번 이런 거에서도 내가 왜 A에서 B까지 구했는데 이게 A, D, A2로 갈 때 경우의 수가 왜 다 똑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서 와야 돼. 왜냐면 그냥 지금은 뭐 혜서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똑같구나 그냥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 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마치 거울로 비쳤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럼 이렇게 거울로 딱 비쳤을 때 B랑 D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어. 직접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해봐. 그러고 나서 다 해봤어요. 나도 다 해봤어. 그리고 A에서 E로 갈 때, 이거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막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지. 할만해.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것 똑같은 거가 제일 이해가 안 될 거거든. 해봐. A에서 E로 갈 때, 그러면 E에서 최단 경로로 갈 때랑 최장 경로로 갈 때까지 쫙. 그러면 여기 이제 케이스 막 나눠가지고 막 이제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런 게 느껴지면 좋거든. 잘 들어봐, 집중해봐. A에서 E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E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지. 근데 이 2개가 한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싶어야 돼. 난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그냥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차피 양상은 다 똑같게 느껴질 거거든. 왜냐면 결국에 가야 되는 지점이 여기라서. 그러니까 A에서 E까지 갔을 때는 E에서 F까지로 갔을 때를 기준으로 곱하기 2를 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3가지 곱하기 2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봐도 느껴지지 얘들아. 봐봐. A에서 E로 갔어. E에서 F로 갔어. F에서 G로 가는 게 최단 경로지. 최단 경로 하나.
그 다음에 F에서 G로 못 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돌아와. 내려가. 두 가지. 여기에서 바로 안 가. 동네 한 바퀴. 세 가지. 아까랑 똑같잖아. 양상이. 바로 가는지 위에 어디 하나 거쳐가지고 들어가든지 위로 거친 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든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얘가 F로 안 가고 H로 갔을 때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아예 이게 캐릭터가 똑같은 게 느껴져야 돼. 근데 이거는 해보면서. 내가 2에서 H?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뭔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서 이제 H에서 D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B로 올라간 거랑 완전 데칼코마니네? 이런 느낌. 여기에서 이제 띡띡 가거나 띡디디딕 이렇게 가거나로 나뉘겠네. 이렇게. 그럼 아까랑 완전 거울이지. 거울처럼 느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지? 한번 해봐. 해보면서 이게 안목이 트이는 거야. 그래서 너네 무조건 해야 돼. 말했잖아. 너네 이걸 잘해야 되는 세대에 태어났다고. 아마 문제 겁나 이제 확통으로 변별 겁나 때릴 거 아니야. 왜냐면 미적이랑 기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겁나 집어넣겠지. 그쵸? 이런 거 풀 때 이제 막 나중에 제한 조건 걸리는 거야. 단 뭐 어디는 거치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 얘들아 연습 문제에서 또 질문 있는 거 있니?